4월 2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 한 달 만에 중립으로 전환하였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2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후퇴하였다. 단기 약세를 시사한다.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또는 스윙 관점에서도 대략 한 달 5월 3일에서 4일이 FOMC 5월 회의입니다. 즉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일 것 같은데요. 그 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20일 이동평균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예요. 가격이 2천만 원대까지 거의 밀리게 되죠. FTX 사태와 엄청난 개미 무덤, 이때가 지나고 오면 늘 최고의 기회였다. 미디어에서 악재를 온통 다 쏟아냅니다. 코인 시장이 마치 없어질 것처럼. 그러나 지나고 오면 늘 가장 큰 좋은 기회였다. 거래량이 급감했으며 이때 기득권은 모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아갔다. 자, 그러면서 일봉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얘네들이 언급했던 20일 이동평균선 중요한 위치를 갖습니다. 단기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현재 보면 상승, 이탈하면 좀 떨어지죠? 다시 한번 상승, 이탈하면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돌파, 상승, 물량 소화, 그 지지받으면서 상승했다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자, 보면 이 정도 구간의 지지 기간 조정을 거칠지 또는 이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칠지 아니면 요거 반 정도의 가격 폭의 기간 조정을 거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살짝 쉬고 다시 간다는 겁니다. 가야만 톱니바퀴가 맞습니다. 더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들어와 있던 얘네들의 물량 얘네가 털고 나가야 되겠죠. 폭락 이후에 8천만 원 초반대에서 2천만 원대까지 반등하고요. 그 다음 4천만 원 찍고 다시 폭락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짝 조정 거치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정도면 한눈에 그림을 그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펀더멘탈에 의한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과 자체적인 이슈를 더해서 차트, 그래프의 수급에 이슈가 더해져야 부분과 전체를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오죠. 요 이동평선 막가오 저항 지금 물량 소화 중이에요. 바로 안 뚫고 현재 물량 소화 중이다. 1월, 2월, 3월, 4월. 자, 그리고 4월 지나고 나서 요거 이동평선을 뚫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5천만 원 중반대. 그리고 다시 여기 돌파되면 어디죠? 이제 이동평균선의 저항대도 없습니다. 바로 8천만 원 초중반대. 요게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시기와 이슈 그 부분을 맞물려 보게 되면서 우리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자, 이더리움도 현재 이거 이동평균선의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월봉 기준으로 맞아 있죠. 자, 일봉을 보게 되면 어떻죠? 얘 또한 2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네요. 보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쭉 상승, 물량 소화 상승, 이탈하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또 이탈했다가 60일까지 그쵸? 60일일 것 같아요. 이 녹색이. 한번 볼까요? 그렇죠? 60일을 이탈했다가 다시 여기 200일선까지 잠깐 이탈했다가 바로 복구하고 20일 지지받으면서 현재 지지받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얘는 20일 이동평균선이 기준선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동평균선에도 각 코인마다 기준선이 있어요. 뭐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200 요걸 기본으로 잡는데요. 자, 5일이 기준 5일은 단기 급등이죠. 20일은 생명선이라고 하고요. 60일은 수급이라고 하고요. 120은 경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5일, 20일, 60일 보통 20일과 60일이 중요한 선을 잡는데 이 기준선이 코인 종목마다 코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제게는 사실 펀더멘탈이 100배는 더 중요해 보입니다. 2023년은 코인 시장은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99.9999 반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XRP 가격 626원. 자, 일봉인데요. 자, 21선 이동평균선 이탈을 하고 현재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한번 가격 하락이 조정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되겠죠.
자, EU에서 규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맞물리면서 홍콩에서도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을 떠나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소송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제가 2023년 본격적인 반등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페드, 미국 중앙은행에서 실리콘밸리발 신용 경색을 우려한다. 베이지북, 고용 및 성장 둔화 조짐. 자, 이들이 고용 및 성장 둔화를 만들어 놓고 얘네가 경기 침체를 신용 경색을 우려하고 있어요. 지들이 미친 듯이 인플레이션 만들어 놓고 얘네들의 주인장 제가 다 설명드리려고 한다면 시간 다 그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의 주인장들이 인플레이션, 코로나 팬데믹하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얘기하려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렸죠? 코로나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백신 뿌리고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넣고 백신이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물가 띄우고 디지털의 경제 땡겨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켜서 여기에 기름을 부어서 압도적인 인플레이션. 자, 이 이면에 뭐죠? 지금의 제조 기술로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지금의 공장에 대한 혁신과 제조 혁명이 끊임없이 이루어왔기 때문에 1인당 생산 캐파가 파괴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상황이었죠.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 엄청난 인플레이션, 미국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압도적인 금리, 그리고 신용 경색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경제 파이의 축소, 그리고 나서 에너지의 파동을 이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 G7이라고 하죠. 미국, 유럽,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그리고 사실은 중국도 신흥국 중에서 내수와 금융으로 성장을 하지만 걔네도 고령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굉장히 건강하죠. 중요한 건 도시화가 끝났고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양적인 성장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여기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또 하나 플러스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에너지의 파동을 다른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양적인 성장은 어디죠? 인구가 많은 곳에서 도시화가 안 된 곳에서 자본이 이동합니다. 이쪽으로 자본이 이동해서 여기서 또 많이 해 먹겠죠. 그동안에 이쪽에서 먹었던 거를 이쪽으로 이사합니다. 더불어서 자, 도시화가 끝난 그리고 고령화가 되고 있는 곳에서는 결국 정보통신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4차 성명 기술이 바로 입혀집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파동을 이제 메타, 가상, 우주, 실물 경제가 공존하는 세상. 잠깐 밑 배경을 설명드렸는데요. 결국 제가 2023년 본격적인 반등을 의미하는 4달 마지막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 0.25% 올리건 0% 동결하건 금리를 올리고 나서 중단한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동안 폭락했다가 찔끔 반응했다가 눈치 보고 있죠. 코인 시장도 폭락했다가 반등했다가 현재 눈치 보고 있죠. 똑같죠. 그쵸? 이 눈치가 끝나게 되면 기득권들이 자, 달리겠죠. 달리고 나서 마지막에 개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때 제대로 한번 슈팅이 나오겠죠. 이때 우리는 시나리오 1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물량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게 되면 코인 개수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옵니다. 더불어 시나리오 2는 1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또한 시나리오 1을 진행하다 보면 시차가 발생을 하고 또한 거기서 오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2009년도 이후 계속해서 위기를 겪어나가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이거를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타이밍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다가오는 부분을 준비는 해야 됩니다. 시나리오 1로서 시나리오 2는 이게 무너지건 말건 나는 그냥 묻어둘 거야. 최소 3년에서 5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두고 나서 장기적으로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묻어주시길 바랍니다. 돈이 필요하면 여기서 하드월렛에서 빼서 좀 쓰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해지를 한다는 거죠. 3, 40년 전으로 돌리면 강남 땅, 부동산을 지금 미리 매입해 놓는 겁니다. 미 연준의 경고, 대출 급속 위축, 고용 둔화 같은 말이죠. 지들이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핵심은 뭐다? 5월 마지막 금리 인상에 힘이 실렸다. 자, 본격적인 반등이 또한 다가옵니다. 자,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게 되면 월봉 기준으로 1, 2, 3, 4 달렸죠.
한 달 좀 쉬고 있어요. 이거 물량 소화하고 다시 달리겠죠. 그럴 확률이 무척 높다. 자, 그래서 계속 언급을 드리면은요. 대한민국은 달러 약세 국면에서 원화가 약세 폭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약세 폭에는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 무역과 수출이 지금 현재 정체가 되었고 오히려 마이너스 폭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안 좋다는 부분이죠. 이 안 좋은 부분을 다시 리바이벌합니다. 중국이 다시 재부팅되고 있죠. 여기에 반도체 소부장주 주가 크게 뛸 것, 디램 바닥 하반기 업황 회복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증시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을 바라보기 위해선 삼성전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뭐죠? 삼성전자의 사업부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자, 이 반도체가 대략 한 50% 이상이에요. 많게는 60 이상. 이게 좀 줄었겠죠. 자, 그리고 예전에는 모바일도 만만치 않았어요. 모바일이 성장폭이 굉장히 둔화가 됐죠. 한 20에서 30. 디스플레이하고 가전은 합쳐봐야 1, 1.5밖에 되지 않아요. 삼성전자 그 큰 사업부가 반도체와 모바일, 이제는 반도체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나 디램이 완전히 바닥을 찍었죠. 그중에 반도체 부분에서 디램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시가총액, 코스피와 전체 시가총액과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순이익, 상장 기업의 순이익을 누가 담당한다? 삼성전자. 그중 디램 가격이 담당합니다. 즉 대한민국 증시는 원달러 환율과 디램 가격이 좌우한다는 거죠. 즉 이는 뭐다? 환율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시장 상황 매크로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핵심이 뭐죠? 미래를 통찰할 수 있어야 되죠. 고 삼성그룹의 차목자인 이병철 회장이 언급을 했죠. 반도체의 첫 삽을 뜯고 이건희 고 회장이 바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일구게 되죠. 그쵸? 다 말렸었습니다. 때려 죽어도 말렸죠. 당시에 일본, 미국과 유럽이 반도체를 지배하고 있었죠. 한국에 들어갈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뚝심 있게 밀어붙였죠. 영국이 증기기관을 개발해서 세상을 지배했는데 삼성이라고 반도체를 시작해서 세상을 지배하지 못할까? 제가 이 과거를 드리는 말씀은 뭐죠? 미래를 봤던 통찰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통찰력을 기반으로 해서 인내심을 갖고 뚝심을 갖고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결국 일권에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투자라고 다를까요? 이 기업가들보다 우리가 더 쉽겠죠. 이 기업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업이 생존의 위기에서. 자, 그런 마인드로 끊임없이 길을 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직하게.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테니. 자, 스타쉽 비행 실패. 머스크 많이 배웠다. 다시 시도하겠다. 스페이스X. 머스크의 우주선 발사 실패. 도지코인 하락세 전환하고 있다. 자, 테슬라 마진율 20% 깨졌다. 차값 깎다. 재살도 깎았다. 안 좋은 소식이 나오겠죠? 그러나 머스크는 초격차 자신감. 수익성 언제든 회복 가능하다. 지금은 높은 마진율 유지보다 판매량 확대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으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체계를 완성을 하면 수익성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왜? 소프트웨어 구동 및 업데이트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앞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미래를 만드는 사람을 컨닝하시길,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방향을 보이는지 주목을 해라. 그게 미래를 읽는 핵심 통찰력이다. 자, 이 사람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또한 지금 이게 실패했으나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결국은 반드시 이뤄낼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시기를 어떻게 보고 있다?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하다. 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해냅니다. 자, 그 이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스페이스X를 타고 화성, 우주로 지금 가고 있죠. 지구에 대한 현재 성장의 끝난 시스템에서 또 다른 에너지의 파동을 우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메타와 가상경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럼버스 신대륙에 맞먹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읽어야 되는 가장 큰 또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페이팔의 창업자 머스크와 피터 틸 공동 창업자들이죠. 페이팔 마피아. 자, 또 있죠. 유튜브의 코파운드인 스티브 첸. 자, 그리고 링크드인의 리드 오프만. 많은 그런 마피아들이 있죠. 연관되는. 그 중에 피터 틸. 자,
이 사람은 리플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 글로벌 세상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제는 마크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마크 앤드리슨 언급을 드렸죠. 리플과 아주 연관이 깊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언급드리고 있는 옐런 머스크. 자, 이가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그에 필적하는 테슬라의 옐런 머스크. 자, 이들이 가는 방향을 우리는 의도를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옐런 머스크의 목표. 자, 볼까요 한번? 뉴럴링크, 손상된 인간 내 칩을 이식한다. 이거 또라이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보링 컴퍼니, 상업용 지하 터널을 완공한다. 자, 스페이스X를 통해서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화성으로 이주한다. 우주로 이주한다. 자, 그리고 테슬라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완성을 하겠죠. 달리는 로봇. 자, 그리고 솔라시티를 통해서 태양광. 자, 굉장히 많죠?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루프를 통한 엄청난 총알 열차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게 머리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에서 이동을 할 수단이 필요하겠죠?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충전하고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리고 터널을 뚫고 여기다가 바로 어떤 기지를 건설을 해 나가겠죠. 제가 아까 방송을 언급하면서 말미를 드렸었죠?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심에 세계를 만드는 각국의 기득권이 함께 이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니터링을 하고 컨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왜?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또 뒤에는 도지코인이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쭉 사업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쵸?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영국에 필적할 만한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이죠. 영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로봇, 테슬라에서도 로봇, 소프트뱅크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자, 계속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자, 우주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상경제로 또한 확장해 나가는 거고요. 결국 제가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면은요, 한국에서 지금 에코프로가 많은 곽강을 많이 받았죠. 개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장을 지속해 나가겠죠. 제 개인적인 사항을 언급을 드리면은요,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셀티온의 서정진 회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기업인입니다. 한국의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항체의 시장은 전 세계 바이오 시장 600조 중에서 300조 가까운 차지를 차지하게 돼요. 엄청나죠?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에 막먹는 규모입니다. 근데 약 몇 개 가지고, 항체 몇 개 가지고 자가면역 질환, 항암제 몇 개 가지고 빅파마들은 매출을 일으켜냅니다. 거기에 비슷한 유효성은 동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싼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이거를 똑같이 만드는 거는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셀티온의 서정준 회장이 반도체 바로 자동차 회사 출신이 바이오 문맹인이 45살에 5천만 원 가지고 세계 최초로 직원들과 함께 이 문명을 발굴해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의 독보적인 선두기업으로 일궈놨고요. 이제 세계적인 빅파마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도 IMF 회계사 출신이었어요. 비전공자가 IMF 때 쫄딱 망하고 다시 일어나서 지금의 세계적인 2차전지 회사를 나아가고 있죠. 참고로 에코프로는 저는 5년 전에 발굴해냈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당시의 미래를 보고 가슴이 뛰었었어요. 근데 지금 뛰는 규모는 그때 곱하기 100배입니다. 왜? 이거는 통화가 바뀌는 거거든요. 디지털의 통화로 물질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빤스까지 들어간다, 심장이 뛴다 그런 말 했었죠. 모든 문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 초기 투자자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하다. 오늘 방송의 포인트는 가상자산은 바로 콜럼버스의 신대륙을 발견하다. 사람들은, 개인들은,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을 다니는 중소기업이건 중견기업이건 현재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어떤 세상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친 리플 미국 변호사 최근 판사 발언 등 고려했을 때 SEC 패소 가능성 높다. 방향성이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EU의 미카 승인, 주요국 중 첫 암호화폐 법안, 사업자 자격 요건 등 규정 내년 시행한다. 그러면서 미카와 송금 규제 법안 승인했다. 내년 발효. 자, 유럽에서 먼저 치고 나갑니다. 더불어 송금 규제 방안, 자, 그리고 CBDC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바로 소송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야 될 텐데요. 그래야 조금 더 XRP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해지겠죠. 그쵸? 리플 고문은 바로 수잔 프리드먼이죠.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무관하지 않는 리플의 국제정책 담당 고문입니다. 유럽, 미카 통과로 암호화폐 규제 진전 이뤄내었다. 미국이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보다 집행에 더 초점을 맞추는 사이 EU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진보적으로 접근해 큰 진전을 이뤘다. 우리는 유럽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을 도모할 것. 자, XRP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100이라는 말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큰 그림에서 저는 그림이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방향성이 나와야 되겠죠.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샌디 형, 그리고 리플의 국제정책 담당인 수잔 프리드먼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죠. 디지털 파운드 재단,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리플, 스위프트, 액센추어. 이 그림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확장되어 가는 이러한 과정에 있다. 자, 더불어서 홍콩 법원에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한다.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을 한다.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 청산 절차에서 명확성을 제공한다. 자, 중국이 가상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소식과 거의 무관하지가 않죠. 그리고 BIS에서 암호화폐 익스포저, 자, 은행에서 자기 자본 비율에 2%까지 확대를 시켜줬는데 고작 전 세계 10개 은행에서 2개 은행만이 코인베이스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전체 그들의 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0001, 0.0003이다. 2%까지 한도치를 줬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보유 물량을 한도를 늘려나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가 아니라 1%도 아니고 0.0001에서 3이다. 그리고 재산으로 인정한다. 이 시장이 1000배 이상 커진다는, 제가 왜 아메리칸 신대륙과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시간이죠. 시간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는가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도 기업가처럼 투자를 지속해 나가시면서 결국 끊임없는 R&D를 기반으로 해서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드렸네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